안녕하세요. 미디어 리뷰 김미영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칸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올해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기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무려 7년 만의 일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이 얽히며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블랙 코미디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빈부격차를 유머러스하게 다뤘다고 하는데요.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심사위원장은 시상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생충은 재밌고 유머러스하며 따뜻한 영화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아마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요? 결국 영화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 종려상은 봉준호 감독의 따뜻한 시선이 주는 감동의 결과였을 겁니다. 한결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MBC 강원 영동. 앞으로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을 위하는 방송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뷰, 시청자 의견 코너 화면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월 넷째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 사무실에서 경찰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고성과 속초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전신주 설치 관리와 점검 내역 등의 자료가 담겼습니다. 경찰이 고성과 속초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와 속초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4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산불과 관련해 두 곳의 한 전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전하려 하기보다 마치 모렴치한 범죄에 대한 기업의 방만을 대하는 듯한 구성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의 모습처럼 비춰져서는 오히려 의혹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압수물을 분석해 전신주 안전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4월 26일은 택시 요금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터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사와 승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됐는데요. 강릉시의 부실 행정, 늑장 행정에 대해 잘 꼬집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기능까지 충실했다며 칭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공시가 돼야 되고 또 시스템도 사실은 그 바뀐다는 날짜에 정확하게 그 전에 준비가 다 돼서 사실 그게 돼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도. 시내버스 정류장에 관광버스가 정차해 승객들이 타고 내립니다. 고성군이 시내버스 파업 대책으로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입니다. 버스 노선 20개가 모두 멈춰버린 고성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릉과 동해. 4월 29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동해 상사 고속이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함께했는데요. 노사 양측의 입장과 함께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잘 보여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자세한 지자체의 대처 방안과 시민 불편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취재를 바란다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정계순 씨.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살던 집과 비닐하우스까지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정부 지원금은 1,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국민성금에서 3천만 원, 도지원금 2천만 원, 주택 철거 비용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집을 다 짓기 전까지 임시 조립 주택도 지원됩니다.
세금 납부 5월 2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의 종합 복구 계획이 확정돼 피해 복구비 1,853억 원이 투입된다는 소식 함께 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현실적인 복구가 어렵다며 미온적인 반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실제 이재민들이 받는 돈을 제시했는데요. 이 정도의 복구비 지원으로는 산불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더욱 기사 내용에 설득력이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성 지역의 작은 어촌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동해 최북단 저도 어장에서 잡은 문어들이 수족관을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싱싱한 문어를 삶아 썰어주고 살아있는 문어를 경매로 싸게 팔기도 합니다. 자, 32,000 다시 한 번 손 들어주세요. 자, 세분 낙찰. 해안 철책에 갇혀 5월 3일은 봄 여행 주간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산불 피해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고성의 대문어 축제, 속초의 불빛 축제 등 고성과 속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문하기 좋은 관광지를 잘 정리해 주어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이라 꺼리는 마음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지역 경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재민들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잘 설명했고, 연휴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봄의 풍경과 함께 아름답게 화면에 잘 담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5월 첫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5월 7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육상 양식장 철거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면이 포함된 자재는 오래된 스레트 지붕이 대부분이었고 밀봉이 되지 않은 트럭으로 운송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이렇게나 주민들이 반대해야 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보상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아닐까 의심된다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양식장 철거를 반대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고 합의점은 무엇인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적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양양군이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재무감사는 오는 17일까지 신용카드 전폐와 현금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5월 11일에는 도내 각 시군이 자체 감사 규칙을 강화하고 의회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는데요. 양양군 의회의 사무 감사 내용에 대해 잘 언급해 주었고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감사가 명문화, 정례화되면서 더 이상 깜깜이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도 잘 정리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춘천과 원주, 태백 등 7개 시군이 지난해 감사 규칙을 개정했고 대부분 시군이 처음으로 재무감사를 벌였다고 두루뭉술하게만 설명했는데 양양군 의회 외에 어느 시군에서 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지 함께 언급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더 이상 깜깜이 예산 집행은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병출입니다. 고성군에서 3대가 모여 살면서 14년 동안 펜션을 운영했던 최준영 씨. 이번 산불로 펜션 17채가 모두 불에 타 15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농가주택 수준의 건물 보상금만 3천만 원이 책정됐고 사업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가구를 생산해 연매출 8억 원을 올리던 김재수 씨는 산불로 공장이 모두 탔습니다. 싼 이자의 융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기존의 대출금까지 있어 빚만 늦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강원 산불로 인한 다음은 5월 둘째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5월 14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번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고 저리의 융자 지원도 획일적이라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규모가 다르면 지원책도 달라져야 하는데 탁상 행정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보도였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입니다. 경기부에서는 보조금이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강릉 심곡 바다부채길 입구에 서 있던 택시를 타고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선크루즈 리조트로 이동해봤습니다. 3km가량 운행한 택시 미터기에 나온 요금은 4,500원. 옥계 지역은 복합 할증 요율이 45%에서 25%로 축소되면서 요금이 1,000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릉 외곽에서 운영되던 택시 요금 복합 할증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면서 택시 기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복합 할증제로는 이어서 5월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시 외곽에 적용되던 택시 요금 복합 할증제를 조정하면서 생긴 택시 기사들의 불만을 전해주었는데요. 강릉시는 할증 요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충분한 용역을 거쳐 진행했다고 하지만 실제 기사들은 불만이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전할 때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느 쪽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결정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일부터 민원 해소를 위해 주문진과 강동면 구간은 복합 할증제를 없애고 옥계면 구간은 할증료율을 낮췄지만 택시 운행 감소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5월에 방송된 토크 프로그램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보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태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저희 엄마랑 동갑이세요. 근데 본인 소개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지난 5월 7일 방송된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선 강원 영동에 거주하는 트로트 가수 2명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참 잘 논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진행자와 게스트가 어우러져 왁자하게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디와 펀디를 포함해 B급 혹은 그보다 못한 급의 가수 4명이 메이저를 동경하거나 어려웠던 순간들을 토로하는 신세 한탄 같은 느낌의 방송이 되어 시청하기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템 선정에 관해 의견을 적어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동안 여러 아이템을 다루어 왔지만 특히 음악적인 소재에 치중되어 있고 식상한 아이템을 개인사나 에피소드 소개 등으로 메우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소재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바람의 글도 눈에 띕니다.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감사드리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지금 제 눈에는 있잖아요. 공작새 같아요. 그래요? 네. 활짝 핀 그 공작새 있잖아요. 사랑의 날개를 펴야죠. 아마 제가 볼 때 CG가 아마. 이번 순서는 지난 5월에 방송된 지역 매거진 프로그램 7번 국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방송된 7번 국도를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시청자 세상에 출연한 새 할머니들의 신앙송 팟캐스트는 조금 놀라웠다는 의견이 눈에 띕니다. 정확한 연세를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외모에서 느껴지는 연배에 비해 방송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어서 놀라웠고 시낭송 수준도 수준급이라 작은 감동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팟캐스트 진행 모습이 안정적이고 품위가 있어 보여 좋았다는 칭찬의 글 남겨주셨습니다. 수선아에게 청호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또 초대 손님으로 참여한 엄경선 위원의 적절한 발언이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뭐 좀 잘 또 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자랑하시는 그런 재미. 계속 결국에는 자식 얘기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걱정.
예, 그런 얘기가 제일 좀 많지 않은가 싶고요. 무작정 치고 들어오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얹어 설명을 해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방송에 잘 녹아들어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맛집 탐방기 먹어방 시간은 마치 친구와 놀러가는 느낌의 진행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 안 맞는다 우리? 어? 야 우리 얼마나 잘 맞는데. 우리 드디어 여기 아바이 마을에 도착을 했어. 혹시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들어봤니? 알지. 여기가 청통이라는 특별한 맛집을 소개하기보다 동네 친구와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편안하고 최근 트렌드에 더 적절하다는 의견 적어주셨습니다. 저 빨간 거는 우리가 뭐예요? 좀 싸서 먹어. 좀 명태회라고. 아, 명태. 예. 맛있겠네요. 무슨 말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자, 좀 짜. 넌 개인적으로 과하게 뭐가 제일 맛있어? 쌈을. 난 개인적으로 다 맛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 다 묻히게 먹지. 다정하다. 다정해서가 아니고 묻힌 걸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상대 한번 드릴까요? 뭐 얼굴 뭐 묻은 거 보고 약간 찾아가는 서비스. 짜증날 때가 있어서 내가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도 돼? MBC 강원 영동의 특집 강연 프로그램 김민식 PD 토크 콘서트를 다시 보면서 제작진과 시청자의 의견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식 PD 토크 콘서트는 미래형 인재와 창작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방송됐습니다. MBC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타 PD가 직접 강릉을 찾아 직업을 가지는 과정과 안녕하세요. 일을 하며 반갑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과정을 토크 제가 콘서트 형식으로 원래 풀어갔는데요. MBC에서 PD 생활 시작할 때 예능 PD로 시작을 했고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주를 이뤄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였어요. 저는 그 대학교 입시에서 일지망 낙방했습니다. 자, 내가 나이 20에 내가 불행한 건 아버지 탓인데 내가 나중에 나이 30, 나이 40에도 불행해도 그것도 아버지 탓일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해 매우 유익한 방송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뭐냐?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 역량, 세 번째 협업 정신. 용기, 역량, 협업 등 주제를 정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해 토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앵글이 예술이야. 이거 그냥 스틸 잡아가지고 그냥 집에 탁 갖다 붙여놓으면 그대로 화폭이네. 이렇게 그냥 말만 합니다. 예, 내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뒤에서 그냥 묻어가는 삶을 삽니다. 특히 토크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해준 자막이 있어서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쉬운 이야기로 콘서트가 진행되어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는 칭찬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너의 자존심을 챙기면서 살아. 근데 나는 내 자존심보다 내 작품이 더 중요해. 나는 내 작품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스스로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애 잘하면 되게 간단해요. 연애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평생을 통해서 하는 일은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지금 이 들이대고 상처받지 말고 올인하라라고 이제 연애 비법 말씀드렸는데 근데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회사에서 날 받아주지 않잖아요.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상처받지 말고. 그건 가고 싶은 건 나의 자유의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건 또 기업의 자유의사라고 인정해줘야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청중의 모습을 화면에 담을 때 같은 사람의 모습이 많아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전 세계에 내다 파는 무역 일꾼이 되고 싶었죠. 역시 망합니다. 예, 대학 진학만 망한 게 아니고요. 취업 활동에서도 망했어요. 이건 무조건 내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아닌 경우가 다들 있잖아요. 저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거의 한두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아,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이게 틀렸지만 괜찮아. 다른 거 가면 돼. 뭐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바로 턴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는 내일 뭐 하고 내일 모레 뭐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내일이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 모두 내일은 처음 접하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을 처음 경험하는 거고 내일을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미지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뭔가 하루를 대하는 태도랄까? 또 내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조금이지만 좀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0살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무기력함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청춘들,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그러면 소외된 지역 안에 있는 그 청년들은 더욱더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힘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인 것 같아서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 유튜브를 통해서 뭐 리들 빅스쿨이라든가 산골음악회를 통해서 어떤 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가 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 환기도 시키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해 12월 KTX 열차 탈선 사고와 펜션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 등 연이어 터진 큼직한 사고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강릉은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재난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올해 들어 아픔을 딛고 관광객도 다시 늘어나던 상황에서 금진 해안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바다로 추락해 10대 청소년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동해안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얼마 전엔 수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를 내 강릉은 또다시 깊은 시름에 잠겼는데요. 다가오는 휴가철엔 관광도시가 재난도시가 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리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